2024년 가을. 내 이름은 박정훈이다. 젊어서는 건축 현장을 누비는 소장이었지만 지금은 낡은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헤매는 사진사로 살아간다. 셔터 소리 말고는 딱히 들리는 것도 건넬 말도 없는 고독한 일상이었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멀리서 연락만 겨우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퇴직 후 찾아온 허전함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겨우 달랠 뿐이었다. 내 아파트 거실은 늘 깔끔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다. 과거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내 모습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진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홀로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넘기는 것이 익숙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음식이었을지 몰라도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근사해도 허기만 가실 뿐이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중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골목길 풍경사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마지못해 나간 첫 모임에서 나는 한지민 56세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동호회 총무이자 동네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첫 만남. 동호회 사람들이 모두 모인 동네 사진관 한편에 서 있었는데 한지민 씨가 나에게 다가왔다. 박정훈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한지민이라고 해요. 동호회 총무예요. 환영합니다. 그녀는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았다. 보통 같았으면 네 한마디로 끝냈을 대화인데 그녀의 밝은 미소는 왠지 모르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모임이 끝나고 사진관을 나설 때였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나는 급히 우산을 펼쳤다. 그때 한지민 씨가 작은 우산 아래 몸을 웅크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살았네요. 그 후로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나는 그녀에게 작은 음료수를 건네거나 지나가다 그녀의 서점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늘 밝은 미소는 언제 봐도 정직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출사로 함께 나선 재래시장에서였다. 나는 시장 구석에서 상인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렌즈에 담고 있었다. 그때 한지민 씨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내 옆을 지나가다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정훈 선생님, 여기서 만나네요. 저는 장 좀 보고 가는 길이에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아, 지민 씨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 풍경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며 밝게 웃었다. 어쩜 사진도 잘 찍으시는 분이 요리까지 잘하신다면서요? 김치찌개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순간 내 마음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동호회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는 혼자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지민 씨가 다시 내게 다가왔다. 정훈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김치찌개 냄새에 홀려서 저녁 생각이 간절하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무심코 내뱉었다. 혼자 먹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한지민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아,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난생 처음 누군가와 함께한 저녁 식사였다. 마주 앉은 식탁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정성껏 차린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인 식탁. 한지민 씨는 감탄하며 식사를 시작했다. 와,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는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내가 물었다. 네. 남편하고 일찍 헤어지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퇴근하면 대충 편의점에서 때우기 바빠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한지민 씨는 식사를 마치고 망설이듯 입을 열었다. 사실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휴가 나와서 사고를 좀 쳐서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드님은 몇 살인데요? 20살이요. 제가 좀 늦게 결혼해서. 아, 정훈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58입니다. 지민 씨보다 제가 2살 더 많겠네요. 아, 그러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날 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힘겨웠던 삶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한지민 씨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며칠 후, 동네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다 계산대에서 한지민 씨를 만났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넸다. 내 손에 들린 작은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급 수제 초콜릿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손글씨 쪽지. 저번에 차려주신 밥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한지민 드림.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한참 바라봤다. 다음 날, 나는 한지민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보내주신 초콜릿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한지민 씨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저야 감사하죠.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나는 평소에는 예약도 잘하지 않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다. 그녀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거든. 고급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은 나와 한지민 씨. 평소처럼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나를 보고 한지민 씨는 놀랐다. 어머, 오늘 너무 멋지신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왔는데. 아닙니다. 지민 씨도 예쁘십니다. 나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식사 중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민 씨,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게 지민 씨예요. 가끔씩 건네주시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저야말로 정훈 선생님께서 건네주시던 커피 한 잔, 손난로 하나에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나는 살짝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실은 제 딸이 요즘 결혼 문제로 많이 힘들어요. 사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지민 씨가 내 손을 지그시 잡았다. 딸은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오기도 한다. 어느 날 나와 한지민 씨가 함께 동호회 출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내 딸 박은수 30세에게 목격되었다. 박은수는 내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였다. 아버지, 대체 저분은 누구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와 한지민 씨가 함께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내가 예전에 일했던 건축 현장의 동료에게 목격되었다. 그 오지랖 넓은 동료는 내게 전화를 걸어 정훈이 형, 요즘 젊은 여자랑 만나신다면서요? 나이 드셔서 왜 그렇게 주책이세요? 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내가 겪은 아픔보다 그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아는 한지민 씨는 늘 밝고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나는 한지민 씨의 서점으로 찾아갔다. 한지민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지민 씨, 제가 요즘 많이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딸아이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한지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박정훈 고객님, 아니 정훈 씨. 괜찮아요. 제가 서점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지만 정훈 씨만큼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 분은 없었어요. 저는 정훈 씨 믿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한지민 씨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고백했다. 지민 씨, 저는 지민 씨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만나주시겠습니까? 한지민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나는 딸 은수를 찾아갔다. 은수야, 아버지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다. 좋은 분이다. 너도 그분 만나보면 알 거다. 은수는 처음에는 냉담하게 반응했지만 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나는 한지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등을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데이트는 없었지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나는 한지민 씨의 아들 김태민이 입원한 병원에 함께 방문했다. 한지민 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무뚝뚝한 나를 경계했지만 내가 직접 끓여온 갈비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나는 딸 은수에게 한지민 씨를 소개시켜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지민 씨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은수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나와 한지민 씨가 함께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모습. 내가 한지민 씨를 위해 요리하고 한지민 씨는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내가 현관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을 때 한지민 씨가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인다. 늦은 저녁, 지친 하루를 마친 한지민 씨에게 내가 가벼운 포옹과 함께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하고 말한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따뜻한 마무리로 그려진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 큰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사랑과는 또 다른 깊고 잔잔한 평온함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이 우리 두 사람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